안녕하세요. 독서를 꿈꾸는 독서 시간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4차시나 되나 이게 4차시나 중간에 결쳐 있어 가지고 그 놀이터하고 연결돼서 4차시나 되네요. 학습 활동 3번 9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한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자기가 공감한 부분 정리해 보세요. 공감한 부분. 예, 뭐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특히 이 글에서 그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영수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 있죠. 예,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는 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뭐 그런 내용을 공감하고 공감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면 되죠. 이것도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아랫 사람에게 또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꼭 쌤이 얘기한 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해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지 못한 부분.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아버지가 딸을 기다리죠. 그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공감이 안 돼요. 그거는 미리 그 경비원 아저씨는 그것이 일이고 업무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상대방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는 오해도 생각하지 않고 또는 갈등이 없었을 텐데 서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얘기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되겠죠. 미리 얘기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하면은 이런 것들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는 말을 쓰기 전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죠. 시간을 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1, 2분 안에. 자, 이제 92쪽 4번 감동 내면화하기.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미안합니다는 수필이지만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감동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감동을 내면화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본다는 뜻입니다. 학습활동 4번 보겠습니다. 글쓴이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짧은 편지글을 써보자 라고 해서 혹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내면화해 보란 얘기예요. 스스로 내면화는 자기 스스로 안쪽에 마음속을 본다는 뜻입니다. 내면화하기, 자기 안쪽의 마음을 본다. 자, 참고서에 있는 예시를 선생님이 간단히 읽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수가 그동안 잘 있었니? 지난번에 너에게 빌려간 소설책을 내가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던 일 생각나니? 그때 내가 빌려간 책을 빨리 돌려달라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잖아. 사실 그 순간에는 화를 내는 내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책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 다른 친구들을 통해 그 책이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가 나에게 화낸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 나 또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언젠가 너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 이 편지로 그때 일에 대해 사과를 전한다.
영수가 책 빌려가서 빨리 돌려주지 않은 점, 너의 화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 모두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 부디 속상했던 마음을 모두 풀도록 하렴. 이렇게 이런 예시처럼 여러분이 미안했던 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편집글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보고요. 할 수 있죠? 시간 한 1, 2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쓰고 있어요. 92쪽 학습활동 4번 정리하고 간단한 글로 써보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3번 정리 안 한 학생은 학습활동 3번도 간단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시간 더 한 30초 더 주겠습니다. 혹시 발표할 친구 있나요? 자신이 썼던 글을 짧은 편집글 발표할 친구들은 발표해도 괜찮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발표할 친구. 네네네네. 예. 예. 발표할 친구 발표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습활동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교과서 페이지는 93쪽입니다. 학습활동 5번. 이런 그 감상적 읽기에 하나의 사례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상생화용연구소에서 내 말에 상처받았니? 라는 글 속에 있는 글입니다. 학습활동 5번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에 나타나는 고유한 언어 문화에 관하여 탐구해보자. 예,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 여기 이제 미안합니다 말을 확장해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을 사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또 상황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른 게 또 다르게 또 해석되기도 하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이해한다. 예, 그런 관계죠. 상호 보완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고유한 문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문화적인 그 토양 위에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서로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호는 학생 이름이에요. 성호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다. 간지 띄어쓰기 이런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간지 간 띄우고 지 얼마 안 띄우고 된 유학생이다. 맞춤법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거. 간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다. 성호는 아직 영어도 서투르고 아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지 친하지 않지만 안면이 있는 친구에게 안녕, 아침 먹었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라고 인사를 건넸었다.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지만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런 말 쓰면 좀 이상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미국인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는 금세 자리를 떠났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성호는 실망했으나 다시 용기를 내어 두 번째로 만난 친구에게 안녕? 어디 가니? Hey boy, where are you going? 뭐 이런 영어를 썼겠죠. 근데 어디 가니? 라는 말도 이렇게 반갑게 했는데 외국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신뢰가 된다는 뜻이죠. 라는 반감을 전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색하고 내가 어디 가는지 너에게 굳이 밝힐 필요 없지 않니? 라고 말하더니 휑하니 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예시를 들고 이제 언어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호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건만 친구들은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일까라고 이제 이것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각 나라의 인사말은 그 민족 고유의 문화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안녕, 아침 먹었니?처럼 끼니를 해결했는지 묻는 것은 예로부터 별일 없이 잘 지내는지를 묻는 안부 인사였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안부 인사였다. 우리의 관용적인 인사말 여러 번 나옵니다. 맞춤법 알아두세요. 인사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인사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알아두세요. 인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자신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예, 그쵸. 오해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에피소드죠. 우리가 어디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두 사례를 전부 말해주네요. 밥 먹은 거하고 어디 가세요? 하는 것도. 그건 외국 사람에게는 조금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의 행선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는 친근함의 표시일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은 외국인이 듣기에 자신의 사생활을 밝혀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왜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느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런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 언어는 표면적인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표면적인 뜻과 속뜻이 그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문화적인 차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또 관심과 호의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특히 사생활이나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를 사생활이나 공동체적인 문화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적인 문화를 중시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생활을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학습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우리말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 보자. 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우리말의 고유한 특성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묻는 거를 좋아하죠. 즉 공동체적인 특성 같은 거 있죠. 뭐 밥 먹었니, 어디 가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런 것을 1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도 줄게요. 간단히 공동체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우리말에 나타나는 언어 문화적 특징을 더 찾아보고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주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예시로 나온 것은 특히 우리말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특이한 것은 외국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나라 말은 상황에 따라 그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죠. 높임법을 쓰는지 아니면 반말을 쓰는지 아니면 중간체를 쓰는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쓰는지 그 언어가 참 애매합니다. 똑같이 밥 먹었습니까? 라는 말도 예, 밥 진지 드셨어요? 높임말, 아주 높임말을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높임말을 쓰기도 하고 예, 식사하셨어요? 라고 약간 높임말 쓰고 식사했수?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밥 먹었니? 라고 아주 이제 반말체로 쓰는 거. 이렇게 여러 단계에 따라 우리말은 그 높임법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불합리한 거지만 우리말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금 불편한 거지만 잘 활용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높임법을 쓴다라든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 직설적인 표현을 좀 거부하고 그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유교적인 문화권을 하면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으로 풍자적이고 우회적인 돌려서 말하는 그런 방식을 더 중시한다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거 우리말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말의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은 93쪽 여기까지. 아이고, 수업 받느냐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장 넘기면 밥 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있죠. 밥 딜런. 이 밥 딜런 팝 가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그 상황, 노벨 문학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랫말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